자야 하는데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죠. 인스타 릴스, 유튜브 다음 영상 뭘 봐야 할까 스마트폰을 못 놓기도 하고 종일 스트레스로 아님 내일 출근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 저도 같은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루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유튜브, 자기 전 끄는 마무리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속 시끄러운 일, 가라앉힐 편안한 이야기, 잠들기 전 입가에 미소를 띄울 기분 좋은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자기 전에 듣는 유튜브 굿나잇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잠 안 오시는 분들 밤새울 준비하시고 방송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영상 승진 물먹은 직장 9년차 계속 다녀야 할까에서 짧게 언급했던 내용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뭐 오늘도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듣고 계시겠죠. 뭐 위로의 말씀은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전했으리라 생각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부터 할게요. 처음 이직을 고민하시거나 지금 다니는 회사를 떠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세 줄 리스트 작성입니다. A4 용지를 꺼내서 가로로 두고 세 칸을 나눠요. 그리고 맨 왼쪽에는 내가 옮기고 싶은 회사 10곳을 쓰고요. 다음 칸 중간에는 현재 내 스펙이나 경력을 봤을 때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 10군데. 여긴 혹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다면 그런 곳을 포함해서 10군데를 쓰시고요. 맨 마지막 칸에는 내가 당장 옮길 수 있는 회사 10군데를 쓰겠습니다. 이 오른쪽엔 최근 같은 회사나 아니면 같은 직군에서 많이 이직한 그런 회사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할 일은 내가 이직을 하는 이유의 우선순위, priority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 상담을 하다 보면 열의 7, 8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단순히 더 좋은 직장,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추상적이면 안 돼요. 굉장히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통근거리 30분 이내, 현재보다 연봉 30% 인상, 칼퇴근, 칼출근 또는 재택근무, 아니면 팀워크가 아닌 철저한 개인 업무 같은 게 되겠네요. 우선순위로. 그리고 오늘 필기할 게 많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을 옮겨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써봅니다. 이건 내가 지금 현재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이유가 아니고 옮겨야 하는 이유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생활비 부족, 커리어 개발, 아니면 대기업 타이틀, 자아실현 또는 징검다리 회사 정도로 할게요. 여기서 아마 징검다리 회사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드리면 징검다리 회사가 뭐냐 하면은 현재 내가 목표로 하는 회사나 희망 직군이 있는데 지금 내 스펙이나 직무에서는 이직하기 힘들 때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위한 경력이나 스펙을 쌓아주는 중간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직을 하고 여길 통해서 나의 최종 목표로 이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 징검다리 회사를 통해서 최종 목표 이직을 성공하고 만족하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친구는 그 석탄 트레이딩 회사에서 그 마케팅 업무를 맡았어요. 근데 이 친구의 원래 목표는 게임 회사의 IR이라고 하면은 회사의 회계 정보나 아니면 회사 정보를 이제 외부로 소개하는 그런 업무죠.
게임 회사의 IR 직군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에서 전공을 했는데 학교 졸업할 때는 연봉을 쫓고 그리고 당장 취업만 찾다 보니까 목표라는 다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5년을 거의 흘려버렸어요. 트레이딩에서 게임 회사로 바로 이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징검다리 회사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이직을 했어요. 친구는 먼저 이 메이저 게임 회사의 하청업체랑 2군, 3군 업체를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에서 자기가 현재 경력으로 옮길 수 있는 직무들을 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번 그 2군 업체로 넘어가서 거기서 게임 회사의 경력을 쌓아서 메이저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이런 그 영세한 회사나 2군 업체들은 사실 그 직원 한 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맡는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뭐 영업 직원이 마케팅이나 홍보 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사팀 직원이 채용, 교육, 회계 동시에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친구도 처음에 이제 이직을 징검다리 회사를 했을 때 세 가지 업무가 동시에 주어졌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뭐 과중한 업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그만큼 경력이 또 내 직무가 늘어나고 이직할 수 있는 회사나 그러니까 직무도 또 같이 늘어난다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세 줄 리스트로 돌아갈게요. 내가 희망하는 회사 리스트. 이건 내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뭐 큰 틀에서 보면 당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경력을 살려서 더 좋은 회사나 아니면 연봉을 키우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지 스스로 확인을 하는 거죠. 이직 목표가 돈이면 가장 쉽거든요. 특히 4년 같은 직무에서 4년 이상 10년 이하의 경력자는 단순히 연봉만 놓고 이직을 하려고 하면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연봉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한 가지 예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잠깐 비행을 배운 적이 있어서 파일럿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럿이 굉장히 고연봉으로 유명하죠. 뭐 신입 부기장은 연봉에 뭐 비행 시간까지 하면은 보통 7, 8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기장은 뭐 기본급이 거의 1억 5천 이상입니다. 한창 그 중국에서 파일럿이 귀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거의 외국인 기장들을 쓸어 담다시피 스카우트해서 갔는데 그때 연봉이 3억에서 5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몰려가죠 중국으로. 근데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뭐 중국 내에서도 파일럿 트레이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받은 그 파일럿들이 우르르르 쏟아지고 계약직이었던 외국인 파일럿들은 그대로 쫓겨나서 다 실업자가 됐습니다. 이건 뭐 눈앞에 돈만 쫓다가 뭐 경력을 망쳐버린 대표 그 실패 케이스로 사례로 꼽힙니다. 이런 일이 그 파일럿만 있을까요? 뭐 영업, 마케팅, 기술, 인사 뭐 모든 직무에 총망라한 일입니다. 당장 얼마 더 벌겠다고 옮겼다가 경력이 완전 꼬여버린 거예요. 자 이제 세 줄 리스트 두 번째로 가볼게요. 뭐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두 번째 리스트의 그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랑 세 번째 내가 당장 옮길 수 있는 회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정확한 구분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는 개인에 집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학벌이나 어학 실력, 뭐 기타 스펙들을 필요로 하는 직업, 직장이고 세 번째는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재 회사의 뭐 직무 아니면 회사 타이틀로 당장 옮길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이 둘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개개인의 장점과 특기가 그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 저를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언론학학이랑 사개국어 그 어학 자격증을 갖고 있었어요. 뭐 당시에 대기업에서는 어학적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영업 해외 영업 직군에 좀 수월하게 이제 들어갔는데 뭐 나중에 제가 기자로 이직을 할 때는 뭐 국어만 잘하면 땡이죠. 그러니까 뭐 나머지 제 스펙이나 뭐 학력적인 거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뭐 이제 좀 구분이 가실까요?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 뭐 지금 당장 옮길 수 회사,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 지금 당장 옮길 수 있는 회사 리스트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옮기고 싶은 회사가 그 안에도 있는지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징검다리 회사, 그러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둘 다 없는 경우에도 이 리스트는 굉장히 뭐 나한테 있어서 보험 같은 존재예요. 주식 투자할 때도 똑같잖아요. 여윳돈이 있으면 주가가 하락해도 버티는 것처럼 나를 필요하러 하는 직장이 있으면 최악의 상황이 생겨도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사람 문제로 힘들어서 옮겨야겠다 이제 마음 먹었을 때도 당장 옮기고 좀 숨을 돌릴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그 우선순위로 돌아와 볼게요. 가장 큰 이유로 몇 가지 꼽을 수 있는데 뭐 연봉 인상 그리고 자기 개발 아니면 좀 더 규모가 큰 회사로의 이직 마지막으로 뭐 일보다 중요한 것 뭐 워라밸 뭐 건강이나 가정 생활을 충실하기 위해서가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하나씩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연봉 인상.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표라면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나 그 경력자 4년 이상 10년 미만은 그 동종 업계에서도 굉장히 귀한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 경력대에 그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연봉 인상을 이유로 이직을 한다면은 이거 한 가지는 좀 아셨으면 해요. 최소 30% 이상 기본급입니다.을 보장하는 곳으로 가셔야 해요. 뭐 그 정도도 보장하지 않고 뭐 30%를 뭐 기타 수당이나 성과급 보너스 등에 이제 물태워서 약속하는 그런 회사는 사실 별 볼 일 없거나 본인한테 크게 관심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개발이나 좀 더 큰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많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대기업을 또 선망하고 대기업 내에서도 또 탑티어로 이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경력직 중에서는 작은 회사에서 뭐 실력을 인정받아서 규모가 큰 회사로 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큰 회사의 장점이 뭐냐, 대기업의 장점이 뭐냐,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가장 큰 메리트는 그 업무 스케일보다 그 체계적인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대기업들이 그 시스템 경영을 하잖아요. 이건 거의 전기만큼이나 위대한 방울명품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사실 뭐 신입사원 때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그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느끼기 힘들겠지만 조금 뭐 엉성한 조직에 있다가 이걸 처음 경험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자영업을 해본 사람은 시스템 경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참 체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부가적인 거 대기업에 가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왜냐 대기업에서는 채용 단계부터 가장 똑똑하고 회사에 적합한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뽑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똑똑한 사람들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뭐
대기업에 가시면은 다 널려 있죠. 뭐 그 외에는 부가적인 건 것 같아요. 뭐 안정적인 연봉이나 아니면 뭐 기타 복지, 회사 타이틀 아니면 뭐 파트너 회사랑 일할 때 내가 가지는 위상 같은 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일보다 워라밸.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가정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다. 그래서 이직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카테고리에 속해서 이직도 하고 현재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뭐 저처럼 돈 욕심이 많지 않으면 적당히 벌어서 즐겁게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어, 저는 건강 이슈가 몇 번 있었어요. 뭐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있기도 했었고, 뭐 기자 시절엔 뇌출혈도 오고 기사 쓰다가 피도 토하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제 스스로에 좀 집중을 할 시간 그리고 여유가 필요했죠. 사실 일이란 게 뭐 개개인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총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 능력치 캐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영업도 해봤는데 뭐 다행히 좀 적성에 잘 맞아서 하는 내내 좀 준비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즐겁기도 했고 또 좋은 타이밍에 엑시트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프리랜서로 뭐 제 일을 즐기면서 일을 하면서 또 쉬면서 뭐 그런 걸 반복하고 있어요. 뭐 워라밸을 이유로 아니면 가정이나 건강을 이유로 그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돈 걱정만 없으면 100% 찬성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본업이든 아니면 부업이든 재테크든 아이디어가 샘솟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이나 가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현명한 분들은 뭐 내가 결정하는 그런 내리는 판단에도 분명히 그 이상의 것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어 글쎄요. 뭐 이직을 결심하는 이유로 제가 크게 세 개 카테고리를 이제 나눠봤는데요. 이 외에도 이직을 결정하는 이유들이 또 있겠죠. 근데 좀 한 가지만 명심하셨으면 해요. 이런 분들은 절대 이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 이직을 고민한다면은 다음 회사에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자, 리스트업이 완성되면 목표하는 회사로 바로 이직을 할지 아니면 뭐 이직할 시기는 언제쯤으로 할지 그 목표 시점을 좀 정하고요. 먼저 내가 직접 준비할지 아니면 좀 추천드리진 않지만 뭐 헤드헌터를 이용해서 내 시간을 좀 절약할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뭐 헤드헌터 얘기도 별도 영상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해요. 직장 이직 얘기는 끝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저도 대기업 두 군데 그리고 또 언론사 기자로 이직했던 이직 선배로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그렇지만 이직을 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뭐 이건 특가 세일하는 그런 뭐 물건이나 떨이품 사는 거랑은 다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헤드헌터들은 그 막 홈쇼핑 타임 세일 하듯 그 후보자들한테 빨리 결정하라고 독촉한다고도 얘기해요. 근데 뭐 이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굉장히 냉정한 조직입니다. 뭐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필요한 인재라면 회사는 1년도 기다려줘요. 그리고 모든 조건은 다 맞춰줍니다. 나는 오롯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여유를 갖고 있어야 해요. 뭐 예전처럼 한 직장에 진득히 앉아 있는 게 뭐 미덕인 시대가 지났어요. 운이 좋게도 뭐 이직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우고 또 내 몸값도
높이고 워라밸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뭐 좋은 시대입니까?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잘 과정 거치시고 성공적인 또 이직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 기회가 된다면 Q&A 시간도 가질까 합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